병원 오늘 약 타는 날이어서 레브란스 병원 다녀왔거든요. 네. 아, 원래 이제 약만 타면 되니까 그 강사 선생님 진료 받다가 전공의들이 다 사직해가지고 이제 또 교수님 진료로 해서 약을 이제 타는데, 이제 무슨 또 뭐 당직까지 쓰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교수님이 이제 또 그 진료를 또 더 여기서 더 줄이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약을 4주 28일마다 꼭 타거든요. 근데 아, 아, 아주 28일마다 이렇게 타는 게 이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병원 한번 갈 때 제가 지하철 타는 데까지 나가는데 제가 걸음으로 이제 정말 어렵게 갔거든요. 그렇게 가서 부정거장만 가서 또 갈아타고, 그리고 뭐 거기서 또 이제 2호선 타고 좀 한참 또 가고 내려서 이제 또 셔틀버스를 또 갈아타야 돼요. 근데 이게 아니 그 이제 세브란스 병원 갈 때는 그 1번 출구가 이제 거기 나가면은 거기서 이제 셔틀버스를 타는데 거기는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이게 그냥 물론 이제 방법이 뭐 4번 출구로 이렇게 가면은 그쪽엔 엘리베이터 있긴 한데 어차피 이게 4번 출구로 만약에 나간다고 해도 1번 출구에 거기서 바로 셔틀을 탈 수가 없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줄을 서기 위해서 전 다시 또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내려서 다시 또 올라가야 되니까 그 셔틀을 타려면 어쩔 수 없이 그 계단을 올라야 되는데 거기가 하필 또 계단이 되게 많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조금 개선이 되면 좋겠다. 환자분들 진짜 거기 셔틀버스 되게 많이 타시는데 그 서울시에서든 국가에서든 세브란스 병원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다가 좀 에스컬레이터를 좀 놔서 이렇게 좀 엘리베이터 이렇게 놔가지고 좀 이렇게, 아니 어떻게 방법을 좀 만들면 좋겠더라고요. 제 머리로는 뭐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또 타면은 셔틀버스 타고 이제 이게 돌아서 가가지고 금방 또 안 가고 좀 걸려요. 근데 저는 또 그 의자에 또 앉아 있는 것도 저는 고통이고 거기 또 내려서 또 진료실까지 걸어가는 것도 고통이고 거기서 또 진료 시간 또 대기하는 것도 고통이고, 그리고 또 제 약이 또 이렇게 금방 쉽게 받을 수 있는 약이 아니어가지고 그거 받으려면 또 가서 약국 가서 또 이렇게 또 많이 기다리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 근데 저는 4주마다 가는 것도 이게 제가 지금 이 약만 지금 12년을 썼는데 이게 뭐 앞으로 계속 필요한 환자고, 그런데 이게 꼭 이렇게 28일마다 꼭 받아야 되나. 옛날에 처음 진료받을 때는 교수님도 안타까우니까 막 두 달씩 처방해주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 당시엔 제가 원내 약국 처방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빠꾸 당한 적 있어요. 그렇게 돌려보냈어요 약국에서. 이거 두 달씩은 한 번에 못 받는다고. 그래서 다시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이거 안 된대요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그때부터 계속 28일씩만 받고 있는데 이게 막 지금은 이제 제가 약국을 잘 알아서, 예를 들면 이제 세브란스 병원 1번 출구에 있는 제가 그 피론누리 약국이라는 데를 다녀요. 혹시 이게 팁이 되실려나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전에는 이제 그렇게 거기 약국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렇게 멀리 있는 약국에서 약을 그렇게 이런 약을 다 지어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멀리 가는 거고 굳이 그렇게 하는 게 힘드니까 그냥 그때는 가까운 데서 그냥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브란스 병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그, 그 앞에 육교가 하나 있어요. 그 육교 건너편에 약국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가깝다고 생각해서 거기를 몇 년을 거기로 다녔었어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를 가려면은 뭐 엘리베이터가 있긴 있어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정말 상상을 초월한 정말 말도 안 되게 천천히 올라가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성질이 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급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 이게 이렇게까지 천천히 올라가나 왜냐면은 뭐 다른 때는 좀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여름 같은 때는 있잖아요 숨이 막혀요 거기 들어가면 이게 금방 안 올라가다 보니까 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단을 오른단 말이에요 그 계단을 오를 때 얼마나 그때 진짜 그렇게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6개월을 그 계단을 올라서 또 다시 내려서 그 약국을 이제 다녔었는데 아마 세브란스 병원 다니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을 것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셔틀버스를 타면 1번 출구에서 내리잖아요. 그 앞에 바로 약국이 있어요. 거기다가 처방을 넣어도 약은 다 나와요. 안 나오는 거 없어요. 그리고 다 하실 것 같긴 한데 약을 바로 처방전을 갖고 가서 무조건 약을 달라고 바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러면은 좀 덜 기다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 병원 안에 기계가 있어요. 그게 뭐 수납도 되고 처방전 전송도 되고 뭐 이렇게 주차 이런 것도 되는 그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에서 그 전송을 미리 하는 게 있어요. 약국에다 처방전을. 그거를 해놓고 전화를 해서 이제 약 그 처방전 들어갔나요? 약 좀 지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하면요. 자, 만약에 약이 조금 오래 걸리고 그게 힘드신 분들은 그렇게 해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분들도 일하시기도 좋고 그러면은 딱 이렇게 처방을 거기서 이제 그 받아가 그 전송한 걸 받아가지고 거기서 미리 약을 지어놔요. 이제 대신에 그렇다고 뭐 우리한테 그 병원에서 주신 종이 처방전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 갖고 가긴 해야 돼요. 그 실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전산으로만 전송이 돼서 미리 약만 지울 수 있는 거고 처방전 꼭 갖고 가서 드리세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펜타닐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알고 이러다 보니까 악용하는 일도 있다 보니까 뭐 한 번에 약 많이 짓는 거 그게 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이해는 하겠어요 그게 근데 병원에서 그거를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거를 관리를 하면 그럴 만한 환자한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 일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응? 그냥 일률적으로 자기들 편하려고 저는 이렇게 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환자들 상태 봐가지고 이렇게 좀 저는 그 융통성을 좀 발휘하면 좋겠는데 저는요 그 약이 꼭 필요하고요 제가 어떻게 따로 빼돌리고 뭐 무슨 악용할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거를 아니까 세브란스병에서 주시는 거고 거기가 무슨 개인 의원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마음대로 막 약을 막 그렇게 막 안 줘도 되는 환자한테 줄 수 있고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브란스 병원이 그러니까 그런 데서 받는 이제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거를 좀 인정을 좀 해주시고 그래야지 이건 매 28일마다 이렇게 병원 가면요 사실 그 교수님들도 힘들어요. 왜냐면 저는 약만 처방해주면 돼요. 그러면 제가 매 28일마다 그렇게 가서 뵈면 제가 만약에 석 달에 한 번씩만 받을 수 있어서 제가 두 번을 덜 가면 그 시간에 다른 환자분들이 기다리시지 않고 고통을 덜 받고 진료를 받으시고 뭐 수술을 좀 빨리 더 받으실 수도 있고 이게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저만 좋자고 하는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제가 기다리고 그냥 그럼 좀 불필요함을 좀 없애서 저도 좋고 다른 환자들도 이렇게 진료나 수술도 받고 그러면 좋은 건데 도대체가 전에는 몰라서 뭐 그런 걸 몰라서 그럴 수 있어 저도 지금은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민원을 넣어서 또 나라에서도 알 것 같은데 이게 왜 일을 이렇게 하나 많이 좀 그래요 이게 교수님이 진료가 줄어가지고
지금 처음에는 제가 원래 항상 한 10년 동안은 매주 금요일만 가서 제 진료를 꼭 받던 사람이거든요. 오후에. 왜냐면 저는 원래는 오전까지는 정말 극심하게 고통이 심한 사람인지라 그 시간까지는 막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막 이러니까 항상 오후로 했었는데 이게 또 방법이 없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부터 그냥 오전 진료 하겠습니다 뭐 이래버리면 제가 뭐 오후 진료 해주세요 뭐 이럴 수가 없는 거니까 제가 그냥 거기가 법이니까 따라야죠. 근데 그것도 했는데 이제 또 28일마다 가는 것도 그것도 너무 힘들지만 뭐 어쩔 수 없다고 갔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불안하잖아요. 저는 이게 이제 갑자기 이제는 3주만 약을 주시고 3주 뒤에 오래요. 수요일 날에 오늘 목요일인데 수요일 날에 오래요 또. 근데 뭐 어떻게든 진료라도 봐주시고 약이라도 주시니까 그냥 감사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왜 이게 전공의들이 사직했다고 해가지고 병원이 이렇게 안 돌아가고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렇게 그런 병원인데 처음에는 뭐 그만두셨으니까 뭐 그게 혼란이 있고 이럴 수 있지만은 뭐 계속 이렇게 운영할 건가 참 좀 잘못되긴 한 것 같아요. 보면은 저는요 이게 의대 증원 문제 있잖아요. 민감한 문제긴 한데 저는 뭐 입장이 그래요. 증원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증원을 했다고 해서 과연 그 의사 선생님들께서 그 의사 한 분이 되려면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 의대를 6년을 다녀야 되니까 의대 학비도 비싸고 그 이제 뭐 생활비며 거기서 뭐 또 공부할 때 또 거취할 공간도 필요하고 뭐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의사 한 분이 되기 위해서 그 분이 학교 다닐 때부터도 정말 엄청나게 막 노력해서 그래서 의대를 또 들어가야 되고 의대 들어가서는 또 더 미친 듯이 공부를 해야 되고 6년을. 근데 또 그게 끝난 게 아니라 6년 이제 하고 나서 뭐, 뭐 레지던트 뭐 이렇게 전공이 뭐 이렇게 헬로우 뭐 이렇게 올라가면 수련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들어보면은 진짜 하루에 뭐 2시간도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솔직히 본인들이 아니라고 그냥 뭐 의사 선생님들은 사람이 아닌가요? 그분들도 자기가 진짜 노력하고 정말 가정 형편이 뭐 정말 부자인 집도 있겠지만 어려운 집에서 의사 선생님 되는 집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돈은 누구한테서 나오는 돈이든 다 큰 돈이고 다 소중한 돈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과 노력을 쏟아붓고 내가 그리고 잠도 못 자가면서 그렇게 제가 의사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굳이 내가 나도 결혼도 해서 아이도 낳고 내 와이프랑 아이랑 정말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인프라가 갖춰주지 않은 제가 굳이 시골로 가서 내 와이프와 내 아이를 응?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일부러 그렇게 못 키우게 하면서까지 제가 그 희생을 누구한테 강요한다는 게 물론 그런 분들 계시죠. 훌륭한 분들 계십니다. 그때 그걸 안 했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다 똑같잖아요. 마음이야. 응?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진짜 나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좋은 옷 입히고 싶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고 아프면은 가까이 바로 어떤 병원이든 다 있고 극장도 마트도 다 가까이 있고 이런 데에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다들 솔직히 그런 데 살고 싶잖아요. 근데 왜 그걸 그분들한테 그렇게 희생을 강요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억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방 거점 뭐 국립대 만든다고 해도 평생을 의무적으로 너희들 여기서 시골에서 살면서 무조건 너희들 봉사하고 희생해. 이거를 그렇게는 못 할 거예요. 아마 헌법상으로도 그렇게 하면 헌법에 위배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게 저 생각은 제 짧은 식견으로는 그래요. 음, 인프라를 조금 구축을 먼저 해주시고 또 나라에서 돈을 좀 쓰셔가지고 여기 살아도 너희들 다 그렇게 아이도 키우고 너희들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여기 가도 그런 환경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수가 문제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누구나 내가 이렇게 막 정말 뭐 환자들 막 어떤 막 그런 거 안 보면서 피도 안 보고 막 그러면서 돈은 또 많이 벌고 솔직히 다 그런 거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누가 힘든 일 하고 싶어요. 돈도 안 되고 힘들기만 하고 그런 일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기피과가 있대요. 그러면 애초에 의대 증원을 한다 해도 너희는 어떤 과를 기피할 수 없고 무조건 이 과로만 가. 이건 못 할 거거든요. 증원만 그렇게 2,000명 한다는 거지. 의무적으로 어떤 과에 무조건 어떤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게끔 강제로는 못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0명을 증원해도 제가 알기로는 흉부외과가 이게 사람들이 안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흉부외과는 여전히 없으시고 그리고 뭐 지방이나 이런 시골 가면 더 없고 이런 상황인데 2,000명을 증원해도 아무도 흉부외과를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이게 2,000명이나 증원한 이게 의미가 없지 않나요? 뭐 어차피 또 돈 많이 되고 편하고 뭐 상대적으로 그런 과에 다 몰리죠. 우리나라 자본주의잖아요. 아니 다들 돈 더 많이 벌고 싶고 좀이라도 좀이라도 편했으면 좋겠고 그 생각을 우리가 하지 말라고 너희도 그러면 안 된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그거 비판하시는 분들도 사실 본인은 그렇게 살 거거든요. 근데 왜 의사 선생님들은 무슨 나쁜 분들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저는 감사하거든요. 제가 지금 살아있고 이렇게나마 몸은 아프지만 어떻게든 걸어 다닐 수라도 있고 이게 그 제 교수님께서 저 그렇게 정말 수술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살려주시고 이렇게 정말 제가 고통 안 받게끔 이렇게 항상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고 그런 분들도 많아요. 물론 정말 뭐 사람이 진짜 뭐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진짜 돈밖에 모르고 환자를 사람으로 안 보고 뭐 정말 그냥 막 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모두가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선생님도 진짜 많으세요. 제가 세브란스 병원을 다니는 이유가 그거고요. 친절하고 환자 마음에 공감해 주시고 그랬거든요. 처음 갔을 때. 지금도 잘해 주시고요. 제가 11년을 다녔는데 제가 정말 세브란스 병원에서 저 수술비 도와주셔가지고 저 진짜 그 도움 없었으면은 전 수술 못 받고 그냥 전 죽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도와주셔서 살려주셨어요 저를. 정말 돈밖에 모르는 분들이면은 저 같은 사람을 왜 도와주겠어요. 죽든 말든 솔직히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솔직히 어느 분야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직종분들 중에 있잖아요. 어떤 직종에 정말 뭐 나쁜 분은 한 분도 없고 다 좋은 분만 계시는 직종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어떤 특정 직종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좋은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고 뭐 그냥 그거 다 어느 분야에나 다 그렇게 같이 섞여 있는 거죠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좀 제가 보면 그래요. 너무 싸그리 싹 이렇게 잡아가지고 다 비난하고 욕하고 좀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심하지 않나 싶어요. 아니 저 같아도 만약에 제가 지금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선생님 그런 그 사람들은 착한 뭐 어떻더라 진짜 나쁘더라 아니 만약 이런 비난을 받으면 되게 상처받고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진짜. 뭐 그래도 열심히 하겠지만요. 그러니까 참 그런 분들도 좀 그런 분들의 그런 노고와 수고도 좀 알아주시고 그런 마음도 알아주시고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잘못하면 혼나야죠. 예, 비판 받아야죠. 근데 비난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욕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잘못한 거 비판만 하고 우리가 그리고 정말 잘못이 없는 분들 그리고 정말 좋은 분들 우리가 그런 분들까지 욕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그 상처가 크시겠어요. 제가 오늘은 이제 병원 다녀와서 어 많이 아프고 이제 막 제가 오늘 겪었던 일들을 말씀을 드리려다가
지금 생각이 이어져 가지고 이런 좀 민감한 얘기까지 제가 했는데 어, 음, 저의 말로 혹시 불편하시고 좀 제 생각이 이건 잘못됐다 그런 거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네가 생각을 좀 잘못한 것 같아 이런 거 혹시 또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또 알려주세요. 그러면 또 저도 열심히 또 이렇게 경청하고 배우겠습니다. 네, 제가 절대로 무조건 옳다 이건 아닙니다. 그냥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황으로서는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또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고 챙겨주시고 이렇게 걱정해주시는 선생님들 뵈면은 되게 죄송한 거예요. 제가 의사분들 비난하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마음이 좀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응원하고 왔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환자분들 많다고 항상 감사하고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고맙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으니까 상처받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왔어요. 우리가 진짜 다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아프고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우리가 누구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는 게 당연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막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면 이렇게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이제 오긴 하는데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가 절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절대 그러면 안 되겠다. 항상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래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완벽히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혹시라도 순간적으로 아마 내가 어떤 스트레스나 화를 참지 못하고 내가 그러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이 많아요. 저도 네, 계속 노력하고 있고 제가 뭐 아직까진 그런 적이 없긴 하지만 혹시 실수하더라도 제 사랑하는 사람들은 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또 이해해주고 또 그럴 분들이세요. 감사한 분들이세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해서요. 제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씻을 수 없는 어떤 상처를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픈 걸 당장 어떻게는 지금은 못하겠지만은 제가 꼭 행복하게 사는 모습으로 보답을 하려고 해요. 제가 오늘은 지금 대본이 없이 그냥 또 컨텐츠들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방향에서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더 제 영상을 좀 음, 보시면서 좋은 영향을 받으실까. 어, 너무 매일 내가 아픈 소리만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구독자분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자꾸 그냥 마음만 아프게 해드리고 걱정만 하게 해드리고 제가 항상 또 그렇게만 또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가끔은 또 제가 즐거움도 드리고 제가 또 즐겁고 행복한 모습도 보여드리면서 좀 희망을 좀 가지시게끔 해야겠구나. 그냥 내가 지금 이 고통을 참고 버티고 포기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대본 없이 지금 그냥 제 생각을 그냥 라이브로 그냥 쭉 그냥 나오는 대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어, 저는 솔직히 영상 편집을 제가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편집도 없이 그냥 필터링 없이 그대로 그냥 영상을 올릴 건데 어, 피드백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의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요청도 해주셔도 되고요. 음, 저는 좀 구독자분들하고 제가 제 컨텐츠 방송의 방향을 조금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경청해서 좀 정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 영상이 만약에 올라가면은 또 봐주시고, 예, 또 의견 주시면은 제가 반영해서 더 좋은 영상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